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챙겨보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인데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27일부터 만 65세부터 74세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시작됐습니다. 병원마다 예약한 접종자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는데요. 접종 첫날인 어제 전국 12,800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루에만 52만 명이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백신 접종은요, 다음 달 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오는 7월부터 50세에서 59세 일반인과 고3 수능 수험생의 접종도 가능합니다. 일반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노쇼 백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녀 수량을 알려주는 어플의 오류가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다시 예사롭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한 달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압구정의 경우에 5개월 사이에 호가가 무려 18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매물이 줄어든 이유고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전에 투기를 먼저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들어 수출이 개선되고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민간 소비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경기를 위협하는 변수가 많아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3월과 5월 금리를 인하한 뒤 12개월째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29명이고요. 백신은 27일 0시 기준으로 1차 신규 접종자는 8만 7천여 명이 추가돼서 총 403만 700여 명, 2차 신규 접종자는 6만 5천여 명으로 201만 2천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일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오늘도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크고 튼튼한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천둥과 번개가 치겠고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출근길, 수도권과 충남 지역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니까요. 빗길에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 중부와 전북, 경북에 최고 60mm, 남해안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영서와 충청, 전북 서부는 오전에, 그 밖에 호남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기온 17도에서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겠고요. 돌풍까지 불면서 낮 동안에도 제법 서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예상돼 야외 시설물 피해 우려되니까요.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 오늘 하루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이고요.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본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진료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까요?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동일인물 맞아요? 다이어트를 굉장히 이야. 많이 하는데요. 박범 씨도 보이고. 엄청 다이어트. 정준하 씨. 다이어트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로 네? 너무 첫 번째 다이어트구나. 힌트부터 확실한 힌트인데요. 바로 확 주는데요, 뭐. 다이어트. 네. 이거 맞나? 예, 다음 힌트 가겠습니다. 풍선. 네.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 그쵸 줄어들고. 오늘은 힌트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늘어났다 죽었다. 다이어트를 하면 주름이 생기고 네. 네. 하고 이런 건가? 요요. 저거 요요인데? 요요가 나오는데요? 요요 현상 이런 거. 요요 현상이네. 정말? 야, 아니,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 현상. 요요 아유, 현상. 힌트를 대놓고 주네. 그러니까. 예. 분야가 끝났네, 오늘 뭐. 아유, 참. 아니, 그래도 준비를 마지막 했나 봐요. 힌트까지 네. 보자. 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 비만이라 평생을 살과 이 다이어트 전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운동을 싫어해서 그런지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매번 굶고 다시 찌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중년이 되면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된 다이어트 때문인 것 같은데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같거든요. 아니, 근데 네. 다이어트는 평생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마르고 찌고 이러다 네. 보니까 네, 금방 찌고. 그건 것 같은데 그쵸.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못 하겠네. 자, 주제 정의 부탁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맞이 프로젝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요요 없는 네. 체중이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하는 현상 네. 요요라고 하는데 네. 사실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식생활 습관에 관리를 많이 하시죠. 완전히 식사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또 과도한 운동으로 심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 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요요가 생기는데 살이 빠질 때는 대개는 근육 위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살이 급격하게 찌는 이 요요 현상 때에는 또 지방으로 다시 찌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체지방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비슷한 이 체중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이런 경향이 강해지니까 신장 질환이나 담낭 질환 같은 다른 병들도 올 수 있다는 게 최근 이 학계 정설입니다. 네. 그 요즘 하여간 다이어트 얘기하면 요요 얘기 빠지지 맞아. 않죠. 그게 그렇죠. 제일 문제죠. 아니 다이어트도 힘든데요. 네. 뺀 살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중 요요,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그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단맛, 짠맛의 유혹. 이런 음식들을 참지 못하면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 요요 현상 발생. 많은 다이어터들이 힘들어합니다.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게 되면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를 겪으면서 살이 좀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다 보면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유방암, 갑상선암 모두 다 발생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다이어트가 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가족들에게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데 땀나도록 하는데 살은 안 빠져요. 몇 개월 사이에 한 10kg가 쪄가지고 그렇게 살이 안 빠지네요. 평생 다이어트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올해 64세인 주부는 다이어트 경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복적으로 살이 찌는 바로 복부와 엉덩이 때문인데요. 살을 빼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원상복귀. 게다가 살이 찌고 요즘은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겨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60kg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그냥 10kg가 불어버리니까 이게 움직이기가 싫어요. 이렇게 앉으면 왜 배가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이 이렇게 안 우물어지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할 때는 이 다리를 벌리고 일을 해야 돼. 앉아가지고 할 때는. 수없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 그녀에겐 평생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합니다.
번씩 먹으면 이렇게 폭식을 했어요. 아침을 옛날에는 좀 많이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러다 또 먹기 시작하면 또 많이 먹고. 체중 감량의 변화가 없을 때마다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어마어마한 폭식을 자주 했다는 그녀. 한 달 전엔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달성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일단 식사량을 10분의 1로 대폭 줄이는 작전으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떤 때는 이게 밥이 다일 때 있고요. 우유 한 잔 먹을 때 있고 또 바나나 2개 저녁에 먹을 때 있고 그래요. 아휴, 마음은 안 좋죠. 항상 머릿속에 다이어트, 살을 빼야 되겠다는 온통 머릿속에 그것뿐이에요. 반복된 요요로 인해 주부의 몸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통해 알아봤는데요. 체질량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이 부족한 근육량 그리고 과체중이기 때문에 체중은 무려 20kg 가까이 빼야 하는 상황. 거기에 혈압은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은 상황. 적게 먹으면 지방이랑 근육이 같이 빠져요. 그런데 근육을 살려놓고 싶으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WHO에서 권하는 운동은 하루에 50분씩 일주일에 5번 운동을 하시면서 적게 자주 드시는 거예요. 폭식하는 습관과 생각날 때만 운동하는 그녀의 잘못된 다이어트. 비만하게 되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 세 번째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각종 암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몸을 상하게 하고 살은 빠지지 않는 악순환의 반복. 과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쪘다 뺐다 요요 반복하는 거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거였네요. 네. 먼저 비만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자면요. 비만하면 사실 혈관 건강이라든지 대사성 질환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암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만, 암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에 걸리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암, 역시 대장암이겠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폐암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신장암에 대한 경고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여성들한테 중요한 유방암이나 또 남성들에게 중요한 전립선암도 비만과 관련된 암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비만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뺐다가 좀 다시 좀 쪘다가 다시 또 조금 빼고 이게 사실 낫지 않아요? 비만보다. 아예 뚱뚱하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한 번씩 빼보는 게 낫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 요요 현상과 관련된 연구들도 최근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비만일 때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요요 현상으로 쪘다 뺐다를 반복했을 때 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이 뺐다 쪘다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암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이 3.5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협심증이나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도 1.7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10만 명 넘게 했던 연구니까 정말 믿음직한 최근 연구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네요. 뭐 심장마비, 당뇨 뭐 이런 것까지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렇죠. 이 혈관성 질환, 대사성 질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당뇨잖아요. 네. 단순히 비만일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쪘다 뺐다를 반복했던 여성들에게서 당뇨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봉 선생님 말씀대로 뚱뚱한 채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뺐다 쪘다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내 몸에 맞는 아주 정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요요가 안 좋고 틀린 말이다라는 거는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음양의 평형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네. 자꾸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익숙해지만 하면 또 자꾸 빼가지고 스트레스 한번 주고 여기에 익숙해지만 하면 또 다시 찌고 이렇기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요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몸을 자꾸 약 올리는 거야. 쪘다 뺐다. 왜 멀쩡한 내 몸을 약 올리냐. 그렇죠.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내 몸도 화가 나니까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없던 병 만드는 요요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OX판이 있죠. 네. 이거 하나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 첫째, 보정 속옷 입으면 뱃살 안 찐다. 입니다. 저거. 자, 이거 이거 어렵네. 찐다? 하나, 안 찐다니까 찌면
응? 안 찐다가 O지, 안 찐다가. 네. 그리고 찐다고 찐다. 생각하면 X인 거지. 네. 이렇게 꽉 놓으면 헷갈려. 자, 정답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저는 X. 그래도 찐다.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X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보정 속옷을 중년 이후에 여성분들도 또 아니 젊은 여성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입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요. 전신적인 압박감이 가해지니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더 많이 부을 수도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유장관 계통의 소화 불량 때문에 더 큰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간혹 진짜 체해서 왔는데 우리 배 쪽에 침을 넣으려고 딱 보면은 이렇게 보정속옷 엄청 센 걸 입으시고 당연해요.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네. 위장이 눌려서 소화가 되지 않고 체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심하신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만성 위장 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맞아요. 요새 날씨 더울 때 그거 잘못하잖아요. 네. 두드러기 나요. 맞아. 맞아요. 아니, 제가 그거 지금 해봤잖아요. 네. 저도 해봤거든요. 저는 그 부드러운 거. 다리에 살을 좀 뺀다고 네. 압박 스타킹을 아, 한동안 이거 문제예요. 신었었는데 네. 아, 피가 안 통해서 진짜 혼났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인 씨처럼 네. 요즘 압박 스타킹들 많이 신으시는데 이게 병원에서 저희들이 처방하는 압박 스타킹보다 훨씬 더 압력이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지 쪽에 혈전이 발생해서 폐 쪽으로 올라오고 폐색전증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무시무시하네.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압박 스타킹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게 복대를 하면 그 자체로 네.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게 요요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군요. 네. 숨쉬기 거북하지.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뱃살에 꼬집으면 살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니야, 나 이런 얘기 들었어. 요거 빠집니다. 자, 이제 그래요? 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봅니다. 예.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해본 그때 적이 어디서 없어서. 들은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막 왜냐하면 요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지방이 좀 빠진다고 얘기 들어서 맞아. 뱃살 네. 꼬집는 그쵸. 요것도 네. 마사지도 있잖아요. 네, 저도 제가 안 꼬집어가지고 쪘어요. 네. 논란이 너무 많은데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X입니다. X예요? 흔히들 이게 뱃살 막 꼬집고 이러면 지방세포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방 연소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세게 꼬집으면 지방이 섬유화가 돼요. 상처가 그래요? 생겨서 섬유화가 되고 안에 있는 림프관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살 더 찐다니까요. 이것도 요요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 아이들, 살찌지 말아야 좀 되겠다. 살찐 아이들. 네. 살쪘다고 뭐라 그러면요. 이렇게 배를 일부러 싹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다녀. 그것도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혈액순환이 안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걸 막 꼬집죠. 네, 누르죠. 계속 네. 만지고 주무르게 하고. 그거 네. 보고 스트레스 그렇게 주시면 안 네, 되고요. 네. 두 번째, 지방 흡입하면 요요 안 온다. 안 온다. 안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온다. 아니, 온다. 이 문제를 왜 냈겠냐고. 오니까. 온다. 온다. 그렇지. 네. 네, 전원다 온다. 정답이십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결국 비슷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네. 지방세포의 크기가 다시 커지기 때문에 그 뺐던 부위 그대로 다시 살이 차오릅니다. 네, 이것도 요요 현상이 그럼요. 생길 수 있는 원인이죠.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바르게 정리하고 요요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오늘 네. 이러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두 분 활짝 웃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요? 장수밥상이죠. 네. 이제 먹으면서 이제 요요를 예방하는 식단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효과는 좋아요. 근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 먹으면서 요요를 예방하는 식단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이 굶은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확 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 이후에 먹는 이 장수밥상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굶으면 몸속에서 지방 태우거든요. 그러면 케톤체 만들어져서 피가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굶으면 단백질, 즉 근육이 빠져가지고 기력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굶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네. 너무 굶어서 빼다 보면 뭐 피부염에 걸린다거나 갑자기 입냄새가 너무 올라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몸에서 이 면역력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단백질이 너무 필요한데 단백질을 안 먹게 되면 면역력 또한 떨어지게 되니까 요요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는 식단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맛있게 건강해지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로 맛있게 건강해지고 요요 없이 될까요? 오늘은요, 제가 메인 재료를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얼갈이 배추고요. 네. 두 번째는 참외입니다. 근데 좀 실망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면 단백질에서 고기류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 얼갈이하고 참외라니 참. 어쨌든 이게 날이 좀 더워지는 요 시점이 이제 얼갈이 같은 것들이 제철인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날이 더워지니까 땀이 좀 빠지고 무기질이 빠지게 되는데 이 수분과 무기질을 공급하는데 이 얼갈이와 같은 이제 배추류와 그다음에 참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좋네요, 다이어트에는. 네. 얼갈이로, 네. 제가 얼갈이만 준비했다고 하니까 차윤환 박사님이 너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서 얼갈이에 저는 조금 단백질을 넣기로 했습니다. 바로 얼갈이 배춧국인데요. 이 배춧국에 사태를 넣고 끓일 겁니다. 네. 얼갈이 배춧국만 해주시는 거 아니면 또 아니에요. 준비하시나요? 얼갈이 배춧국에다가 일단 얼갈이 삶았으니까 반찬 네.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갈이 배추 무침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침. 근데 여기 또 참외가 보이거든요. 이 네. 참외로는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참외를 이용해서요. 그중에서도 참외 꼭지를 이용한 참외 꼭지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참외 좋죠. 자,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일단 얼갈이 배추를 준비를 하는데요. 요새는 얼갈이 배추가 이렇게 통통하게 해서 보통 한 10개 내지 12개 정도 이렇게 단묶음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네. 이 얼갈이 사태국은요. 제가 일부러 이 얼갈이를 준비할 때 이 뿌리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갈이를 구입을 하면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쪽이 약간 통통하면서도 뿌리 부분이 조금 있는 거를 구입을 하셔야 네. 굉장히 좋은 얼갈이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갈이를 요거를 요 뿌리 부분을 이제 자르잖아요. 네. 자르고 난 다음에 하나씩 잎잎을 이렇게 다 떼우고 나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주는데요. 보통 이게 요렇게 박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흙을 굉장히 잘 떨궈 주어야 우리가 지분지분하는 이물질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얼갈이 사태국을 준비를 했는데 이 얼갈이 사태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얼갈이를 먼저 좀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국을 끓이실 건데 얘를 네. 먼저 삶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국을 끓일 때요. 이 네. 얼갈이 배추를 그냥 썰어서 고기랑 같이 끓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국물 맛에서 뭐랄까 배추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삶아서 쓰시는데요. 삶아서 쓰실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팔팔팔 끓이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소금을 넣는 방법인데요. 소금. 네. 얼갈이 배추를 이제 넣을 때 바로 이렇게 팔팔팔 안쪽까지 끓게 되면 소금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소금을 넣는 이유는요? 이렇게 소금을 넣어야 얼갈이 배추가 굉장히 싱그럽고요. 초록색이 잘 살아서 네네. 싱그럽고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그 뭐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흙에서 나온 식재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균도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얼갈이 배추 국을 끓이면 국물 맛이 나른하게 잘 되게끔 부드럽게 되게끔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끓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 제가 네. 이거 끓일 때 그냥 넣을까요? 막 아무렇게나?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냥 넣으면 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탁 이렇게 잡아서 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아, 넣으세요. 아래부터.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저번에 시금치 삶는 거 배웠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잎 부분하고요, 줄기 부분하고 익혀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잎과 줄기를 같이 넣잖아요. 잎은 너무 삶아지고 나른해지고. 네, 그다음에 네. 줄기는 너무 약간 좀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아래 잎이 한 1분 정도 익혀졌다 그러면 뉘어요.
그래서 시간차 공격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차 공격. 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삶아요. 아, 뭐 드디어 뭐 하나 맞췄네요. 네. 지금 이건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데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데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있는 열을 제대로 가하는 그때에 영양소를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살짝 데치면서 채소가 열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뒤에 국을 끓일 때 이게 흐트러지는 것도 좀 덜 되고 영양소 파괴도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거 데치는 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끓이게 되면 네. 요거를 바로 뒤집으세요. 넣고 금방 뒤집는 거예요? 아니요, 한 2, 3분 얼마나? 정도 있다가 뒤집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얼마 정도 삶느냐,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네. 데치는 거는 급격하게 나른하게 만들어지나요? 바로 꺼내지만 삶는 거는 안쪽에 있는 섬유질까지도 부드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딱 1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국을 끓일 때 10분 정도 끓여야지만 요 배추국이 굉장히 얼갈이 사태국이 굉장히 나른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호로록 하고 넘어가요. 네. 씹히는 맛이 좀 별로 없게. 네. 이렇게 해서 삶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삶아진 국은 네. 건지시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수대가 있으면 찬물에다가 여러 번 한 2번 정도 헹구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헹굴 때 대부분 얼음물에다가 급격하게 놓고 바로 해야지만 이 초록색의 색깔이 싱그럽게 살아있어요. 얼음물. 네, 얼음물을 준비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진짜 색이 더 파란색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채소 속에 들어있던 그 공기류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색이 더 이렇게 짙어지고 노무해졌기 때문에 저렇게 살짝 한번 이제 물에 열을 받으면 채소류들이 더 선명한 녹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부터 좀 한번 제가 국을 좀 끓여 볼게요. 네. 그럼 얼갈이 배추를 먼저 준비를 하는데요. 얼갈이 배추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삶은 것을 이렇게 물기를 꽉 짜놨어요. 네. 그리고 요 물기를 딱 짜놨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얼갈이 배추는 요걸 자르지 않아요. 그냥 긴 거를 그냥 씁니다. 네. 근데 요거를 밑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 얼갈이 배추에도 밑간을 해요? 네. 우리가 보통 국 끓일 때 그냥 다 집어넣고 양념해서 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추 맛은 싱겁고 국물 맛은 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얼갈이 배추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네, 된장을 여기에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묻혀주고 난 다음에 이 된장이 사실 약간의 짠맛이 있죠. 네. 이 짠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뭘로 하느냐? 바로 요걸로 해요. 이게 뭐죠? 들기름이. 들기름. 이렇게 들기름으로 버무려서 된장을 조물조물 묻혀주잖아요. 국국물이 굉장히 달큰하고 맛있어요. 그냥 요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밥에다가 국하기 전에 먹어도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세요. 네. 이 들기름 향. 너무 좋죠.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냄비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요. 제가 집 같으면 그냥 냄비째 놓고 했을 텐데요. 방송이라 그냥 네. 였다가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좀 아깝잖아요, 된장. 네. 준비한 물 있어요. 지금 넣을 거거든요, 물을. 여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 더 풀어서 네, 풀어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거네요. 아까우니까. 된장 양념이 아깝잖아요. 역시 우리 이보은 선생님. 집어넣어요. 네. 저도 주부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차윤환 박사님이 고기가 안 들어가서 별로 조금 안 좋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할 때 뭔가 굉장히 뭐랄까 포만감도 좀 있어요. 허해요. 맞아. 다이어트 할 때. 그래서 그 허한 거를 없애주려면 딱 이렇게 고기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사태살이에요. 사태살. 네, 제가 일부러 요 얼갈이 사태국에다가 사태살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아롱사태거든요. 아롱사태는 오래 끓이면 단맛이 많이 나는 단백질이에요. 이 소고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양진머리보다도 이 얼갈이 배추국에 훨씬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요것도 밑간을 해야 돼요. 자, 국간장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청주 좀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고기니까. 네. 그래서 이거 조물조물 묻혀요.
이번 선생님 요리를 보면 항상 다 일일이 밑간을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끓일 때 그렇죠. 요 배추, 얼갈이 배추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간이 적절해야지만 네. 맛있거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요. 같이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준비한 물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물은 어느 정도나 넣어야 돼요, 선생님? 지금 제가 요거 얼갈이 배추하고 요거하고 해서 한 800g 정도거든요. 800g. 네. 그러면 요거를 오래 끓여야 돼요. 센 불에서 한 15분, 그다음에 중간 불에서 한 35분 정도 끓이려면 물 한 4리터 정도가 있어야 돼요. 제법 들어가네, 이거 네.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은근하게 푹 끓여주세요. 그러면 엄청 맛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좀 한번 끓여볼게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배추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남았으면 요거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바로. 요건 남은 걸 지금 얇게 좀 써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얇게 이렇게 쪽쪽쪽 찢어놨거든요.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그냥 나물로 무쳐 잡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무쳐볼게요. 네. 이번에는 얼갈이 나물입니다. 네, 얼갈이 배추나물이죠. 배추나물. 자, 일단은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저는 나물에. 네. 그리고 요거는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참기름. 네. 그리고 요게 깻가루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물 같은 거에다가 톡톡톡 튀기는 요거 통들깨. 아, 이러면 식감도 좀 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요. 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네. 옆에서 보는데, 와, 아까 들기름하고는 또 다른. 또 다른 맛이죠. 네. 고소한 향이 또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특급 비법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 비법? 요 비닐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뭔가? 김이잖아요, 김. 네, 김이에요. 마른 김, 네. 김 꺼내지 마시고요. 꺼내지 마요. 김을 제가 일부러 직화로 이렇게 구워놨어요. 자, 비닐 안에서 네. 이렇게 잡고 너무 꽉 잡지 마시고 네. 우리 예인 씨가 부숴주세요. 이렇게? 네, 부셔요. 이렇게 하면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저거 하라고 시키면은 재밌어갖고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터지면 혼났죠. 많이 혼났죠. 이렇게 부셨으면 이따 넣어주세요. 이렇게 얼갈이 배추 나물에 김을 구운 김을 넣잖아요. 그러면 얼갈이 배추 나물이 이게 삶았어도 약간 배추 맛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끓이지 않은 다음에는 이렇게 김을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야 요게 비로소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보은 선생님의 요리의 비법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얼갈이 배추에서 올라오는 그 흙 냄새하고 배추 냄새를 지금 이제 들기름이나 또는 이제 된장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김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주는 거.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팁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요, 네. 우리가 굉장히 먹고 났는데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포만감이 맞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김 같은 걸 같이 반찬에 넣어주잖아요. 포만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쪽파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요. 네. 자, 그럼 우리 예인 씨가 요게 지금 다 맛이 들었는지 안 맛이 네. 들었는지 간을 한번 보실래요? 요거 요렇게. 저야 뭐 너무 좋죠. 간보라고 하시면.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소금 간을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인 씨가 지금 판가름을 해주셔야 돼요. 멀리서 보면 꼭 매생이 무침 느낌이 나요. 전혀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전혀 안 해도 돼요? 너무 딱 맞아요? 딱 맛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 딱 맞는 건 오늘 예인 씨네 집 저녁 반찬으로 가져가시고요. 득템했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 네. 옆에서 지금 요 얼갈이 사태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보세요. 팔팔팔 끓이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고기도 나른하게 잘 익혀졌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한 가지 안 넣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요걸 넣어야 돼요. 요거? 요게 뭐냐 하면 바로 대파예요. 이 대파를 한 5, 6cm 정도로 썰은 다음에 네. 굵은 거는 이렇게 세로로 반을 갈라서 2등분까지 하세요. 그러고 나서 대파를 엿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이 얼갈이 배춧국이 확 단맛이 올라와요. 대파를 넣게 되면.
그러면 지금쯤 나른한 춘곤증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 네. 요 대파 넣으면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요요잖아요. 요렇게 먹게 되면 훨씬 더 화장실도 잘 가고 근데 포만감도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 소끔 끓여요.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요 대파가 살짝 물러질 때까지 끓여요. 여기 보세요. 요게. 그래서 한 소끔만 좀 끓일게요. 네. 자, 그럼 끓이는 동안에 선생님 뭐 참여해갖고 뭐 하신다면서요? 준비해온 걸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참외를 이용해서 네. 우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참외 꼭지 차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다이어트 하면서 사실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잘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먹는 화장실 게 잘 가죠. 적은데 그에 비해서 좀 나가는 거는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선 또 식욕 억제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너무 좋죠.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참외 꼭지예요. 참외 꼭지는 우리 한의학에서 과채라고 해요. 과채라고 그래서 이 참외 꼭지가 위장관을 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원래 식욕을 좀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근데 생으로 먹게 되면요. 설사를 좀 유발해서 장을 비울 수가 있고요. 네. 이걸 볶아서 먹게 되면은 식욕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좀 그냥 생으로 삶아서 네. 먹거나 그 다음에 좀 볶은 다음에 드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참외 꼭지를 이렇게 따가지고요. 하루 정도 말려요. 말리면 이렇게 예쁘게 마릅니다. 색이 너무 예쁜데요? 네. 이렇게 집에다가 말린. 그냥 말리면 되는 거. 네, 그냥 말리면 돼요. 꼭 태양빛 아래에서 안 해도 되고 건조기 없어도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말려주시면 되고요. 마른 상태에서 내가 사실 좀 비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비우고 싶으면은 그냥 이 상태에 물을 받고요. 한 1.5리터에서 참외 꼭다리가 한 10g에서 15g 정도.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요. 토하게 돼요. 이거 네. 양 지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참외 과채는 우리 용토약이라고 그래서 뭐 걸렸을 때 아니면 뭐 체했을 때 빨리 토해야 될 때 응급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는 토할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꼭 지켜주시고요. 뭐 좋다고 그래서 혹시 또 많이 넣을까 봐. 많이 넣고 막 토했을 때는 본인이 많이 넣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센 걸로 넣어서 만약에 이렇게 삶아서 끓여서 우려내서 드신다 그러면은 좀 비워내는 효능이 있고 나는 그게 싫다. 그냥 좀 식욕 억제를 위해서 먹는 거다 하면은 프라이팬에 한번 살짝 덮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한 이렇게 좀 뽀글뽀글 이 정도로. 그냥 생수에다가. 맞습니다. 하신 거죠? 생수에다가 네. 이렇게만 끓여주시면 돼요. 추출해갖고 드시면 또 됩니다. 참외 꼭지가 쓴맛이 있어서 그렇죠. 약간 쓴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싫으면 바로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맛도 잡기 위해서 한번 볶아주시면 돼요. 네. 아니, 선생님, 이거 끝이에요, 이게? 다 된 거예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거 한번 마셔. 참외는 야, 먹어봐. 정말 참외 꼭지차가 좋으네요. 오. 참외는 괜찮은데요? 좋은 참외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 오. 거 아니에요? 단맛도 근데 있어. 요게요, 참외 꼭지차를 아주 잘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참외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 어머님들 이제 참외 고르실 때 그냥 이렇게 아유 뭐 수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드려도 보시는데 냄새 맡아 보시잖아요. 꼭지 그럼, 냄새. 예, 네. 향이 굉장히 짙게 올라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네. 번째는 아주 노란색 황금빛이 좀 짙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 하얀 줄 있죠. 요 하얀 줄이 한 10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고요. 또 하나 참외 배꼽이라 그러죠. 네. 이 배꼽이 너무 튀어나와 있거나 너무 크게 자리 잡으면 안 되고요.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작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참외 꼭지차를 만들 때도 또는 단 참외를 먹을 때도 굉장히 좋은 참외를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맛있어서 저 맛있으니까. 놀랐어요. 맛있어요? 참외 네. 꼭지차가 맛이 너무 맛이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참외 꼭지차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지금 얼갈이 사태고기 거의 다 끓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와, 이 고기 비주얼이. 보세요. 그래서 냄새 여기까지 나요. 우리 왜 저 가을에 김장 할 때 배추국 그쵸, 그쵸. 끓여놓고 갓 한 거 해서 수육 해가지고 넣고 수육 넣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네. 배 터져요. 너무 많이 먹어. 이거 또 호로록 넘어가는 또 맛이 있잖아요. 얼갈이 배추. 그렇게 잡수셔야죠. 네. 오늘 또 밖에 막 비도 오고 이러는데 약간 네. 쌀쌀하고 이런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 요요를 예방할 때 이 얼갈이 사태국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흰쌀밥보다는요, 네. 보리쌀하고 차조를 같이 넣은 보리 차조밥을 하셔야 훨씬 더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요는 자꾸 뭐가 헛헛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그 먹는 거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예인 씨 제가
고기를 조금 놔드려야 되거든요. 아, 위에다가 네. 박사님 최윤환 많이 박사는 드려야 고기 돼요. 없으면 화내요. 장민우 선생님도 많이 주셨으면 좋으시면서 그래요. 우리 저 군대 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네. 고기 나온 그쵸. 날은 배식을 앞에서부터 안 받아요. 아, 고참들은 저 뒤에가 뒤에가 있어. 있죠. 네. 고기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자, 고기 많은 걸로 최윤환 박사님 자, 가져가세요. 고기 네. 많은 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장민호 교수님도. 네. 와. 아, 이게 벌써. 야, 이게 뭐. 와. 아, 오. 향이 벌써 너무 좋죠. 향이. 네. 야, 참. 이 맛 한국 사람 아니면 알까요? 어우, 좋다. 이 국화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드린 요 얼갈이 김나물하고 같이 잡수시면은요. 요요가 뭐예요? 아유, 이런 건 정말 야. 요요 없이 드실 수가 있는 나물이에요. 왜 고기만 육간을 하셨는지 뜨끈해져. 알 것 같아요. 오늘 날씨에 딱 좋아.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전체적으로 열을 내는 열량원들은 좀 줄여야 되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류의 섭취를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늘 이렇게 얼갈이 배추를 이용한 요리 같은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근데 어떠세요? 아롱사태가 보통 양지보다 더 질긴 고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 불에서 15분을 끓이고요. 35분을 뭉근하게 끓여주셔야지 아주 얼갈이도 나른해지고 그다음에 사태의 맛도 굉장히 좋은데요. 아롱사태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적당히 썰잖아요. 네. 장칼즙을 조금 해서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밑간을 했잖아요. 네. 밑간이 신의 한 수예요. 그러면서 밑간을 고기가 꼭 하셔야 연해진 돼요. 거예요? 아이, 그럼요. 연육이 잘 돼야 얼갈이 사태국이 굉장히 맛있어요. 아니, 얼갈이 나물에 씹는 것도 아주 좋은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김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얼갈이 나물처럼 약간 밋밋한 나물, 그다음에 배추 향이 좀 나는 나물에는 이렇게 김을 넣어 잡수시면 좋은데 예전에 저희 어머님들이 쪽파나물 할 때 김 넣어서 잡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어요. 모상 씨는 어떠세요? 지금 뭐 거의 말씀도 안 하고 계속 고기만 계속 집어먹고 있어요, 드시면서. 지금. 네. 정말 맛있죠. 아, 진짜 이게 얼갈이 무침은 요요를 막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일단 시금치나물 이런 거에 비해서 씹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고 있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 네. 만족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좀 배고프고 이러잖아요.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막아주는, 뭘 먹겠다는 의지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더 큰 나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얼마나 제가- 맛있는지 알 수 그쵸? 있네요. 네. 제가 오늘 요요를 없애는 식단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참외꼭지차 만들어서 이렇게 얼갈이 사태국 먼저 잡수시고 잡수실 때는 꼭 보리, 차조밥 같이 곁들여 잡수시고 든든하게 김 넣은 얼갈이 나물로 같이 반찬하시고 마지막에 참외꼭지차 한 잔 잡수시면 와. 이거는 정말 요요가 없는 식단일 수밖에 네. 없죠. 오늘 같은 날씨에 강권입니다. 네. 너무 맛있네. 자, 레시피 보죠. 늘었다 줄었다 요요 예방하는 얼갈이 사태국과 얼갈이 나물 또 참외 꼭지차 만들어 볼까요? 우선 얼갈이 사태국은요 주인공인 얼갈이와 소고기, 대파 그리고 각종 양념과 밑간 재료 필요하고요. 얼갈이 나물은 데친 얼갈이와 쪽파, 구운 김 그리고 양념장 재료 준비해 주세요. 또 집에서 만드는 다이어트차 참외 꼭지차는요 말린 참외 꼭지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손질한 얼갈이는 소금물에 살짝 삶아 밑간을 해두고요. 소고기도 칼집을 넣고 밑간을 해줍니다. 이 냄비에 소고기 아롱사태를 넣고 볶다가 익으면 묻혀놓은 얼갈이를 넣고 함께 볶아주는데요. 어느 정도 익으면 물과 국간장을 넣고 끓입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주면 얼갈이 사태국 완성! 얼갈이 나물은요, 데친 얼갈이를 찢어서 볼에 담고 무치는데요.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쪽파와 잘게 부순 김을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참외꼭지차는요, 팬에 말린 참외꼭지를 약한 불에서 볶은 후 주전자에 생수, 참외꼭지를 넣고 끓이면 됩니다. 비 오는 금요일 뜨끈한 얼갈이 사태국과 얼갈이 나물, 참외꼭지차로 요요 없이 건강해지세요. 오늘 진짜 오늘 맛있네요. 같은 계절에 저 뜨끈한 국물. 네, 아, 너무 좋죠. 아, 좋아요. 네. 정말 저기다가 맛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전 좀 구워가지고. 아까 방송에서 말씀하셨나?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얘기했었죠.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네. 아, 이제는 방송인지 현실.
자, 이번에는 네. 장민호 교수님 거 볼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요거 작년 가을에 찍은 겁니다. 그래요. 눈이 아주 떨망떨망해요. 망치운동. 망치운동. 네. 아마 다이어트 많이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약도 먹어보고, 심지어 요즘 주사도 맞으시잖아요. 아이, 그럼요. 열심히 굶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요요가 오는 이유는 바로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근육을 키워야 요요 없이 계속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네. 정말 알죠,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죠. 근데 어려우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 아, 그렇죠. 네. 근육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아주 큰 근육들 위주로 운동하는 방법 많이들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아주 간단하게 요요 잡는 좋은 운동법 오늘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이 재밌어요. 망치 운동. 망치 운동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같이 배워보실까요? 배워볼까요? 네. 망치 운동. 네. 먼저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네. 운동들을 보면은 대개 대둔근이라든지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법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뭐 엎드려서 하는 운동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이 코어 쪽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서도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고 또 허벅지도 역시 좀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네. 알려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어깨 넓이로 가볍게 서주시고요. 양발의 무게를 잘 느껴보셔야 돼요. 발가락도 조금씩 움직여보시고 네. 균형 감각을 좀 잘 느껴본 다음에 자, 두 손을 가지런히 앞쪽으로 모아주세요. 네, 이렇게 네. 네, 세배하듯이 앞쪽으로 모아주시고 나서 다리를 한쪽 발씩 천천히 들어 올리시는데 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되니까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균형을 잘 잡고 망치로 내려 찍듯이 올린 다리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꽉 누르는데요. 이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버텨주는 거죠. 이걸 버티려면은 반대쪽 허벅지에도 힘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네. 올라와 있는 허벅지를 앞으로 당기기 위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요. 오. 게다가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사실은 복근이에요. 네. 이 골반 안쪽에 있는 내골반 근육과 복근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단순한 스쿼트보다는 훨씬 재밌게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네. 균형 감각에 맞춰서 유지하는 시간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반대쪽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균형을 잡고 천천히 올리면서 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서로 서로 밀어낸다고 밀어주시는 생각하고. 거예요. 그래서 꽉 누르면서 밀어주시고 3초에서 5초 정도를 버티시는데요. 네. 네네. 저거 네, 장혜연 아나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꽉꽉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균형 감각이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10초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하다 보면 자꾸 실력이 느실 거예요. 반대쪽 다리도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꽉꽉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정말 코어에 네. 힘이 그렇죠. 들어가요. 대단히 그래야 많이 들어갈 버틸 수 겁니다. 이 있는 엉덩이 운동이요. 쪽 근육에도 힘이 골반을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쪽도 계속 힘이 들어가니까요. 들어 올리는 다리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 다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걸 음악에 맞춰서 하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음악 준비되셨으면 한번 줘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반대쪽. 둘, 셋, 넷, 넷, 둘, 셋.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반대쪽. 셋, 둘, 셋, 넷, 둘, 셋. 어때요? 할만한가요? 아니요. 조금 더 가면 가기에 좋으면 좀 더 버텨볼까요? 둘, 셋.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좋아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균형 감각을 맞추고 허벅지도 단련하고 복근까지도 단련할 수 있는 망치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네. 보시는 분들이 왜 네. 저렇게 힘들어요 하시겠어요. 저 지금 땀 나는 거 그렇죠. 보이잖아요. 대단히 이게 힘들어요. 다 해보시면 알 힘을 줘야 거예요. 돼서 네. 굉장히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 맞습니다. 같아요. 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다이나믹한 운동입니다. 네, 잘 배워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셨어. 아니, 저희는 앉아서 해봤는데요. 앉아서 해도 돼요. 이쪽에 그렇죠. 있는데 네. 그냥 앉아서 TV 보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오, 괜찮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괜찮겠네요. 예. 힘드네요. 주방 앞에서 설거지 하다 말고 해도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스트레칭 할 때 네. 허리에도 좀 바르게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달리 운동을 또 시간 내서 해야지보다도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들 그러니까.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차 박사님. 네, 이제 저의 요요 없이 다이어트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비법 알려드리기 전에 저의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했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화창한 날씨에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혼자 놀 수 있지? 엄마 여기 있을 테니까 혼자 놀고 있어. 아이가 혼자 놀 때 그녀의 다이어트가 시작됩니다. 시선은 아이에게 있지만 그녀의 몸은 열심히 운동 중인데요. 예전엔 마냥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기만 했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벌써 1년째 아이와 함께 놀며 운동하는 주부. 우리 엄마가요 예전에 살쪘을 때 보따리 머리 푹게 되고 배가 했어요. 다리도 이만했고요. 팔도 이만하고. 지금보다 15kg 이상 쪘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쪘었어요. 날씬했었던 10년 전 결혼 후 폭식이 반복되면서 체중이 헐 75kg까지 늘어났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몸무게는 15kg 이상 감량, 허리 사이즈도 5인치나 줄였습니다. 주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녀만의 운동법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주부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맨손 근력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구가 필요 없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수시로 그리고 버스 기다리고 지하철 기다리고 막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재밌었어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에게 아이가 건네는 각티슈. 갑자기 각티슈는 왜 준 건가 했더니 집에 들어와서도 각티슈를 이용한 그녀의 근력 운동이 이어집니다. 그녀에게 운동이란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수시로 틈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요. 조금만 방심해도 살이 금방 찌는 체질이라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항상 몸의 긴장을 유지하며 몸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때도 있고 근데 솔직히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배랑 허벅지에 제일 많이 힘을 주고 하는데 좀 제일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는 주저앉을 때까지. 운동과 함께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해 챙기는 그녀의 식단. 폭식하지 않고 열량이 적은 채소를 챙겨 먹는 습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챙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을 뺐는데 변비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 프리바이오틱스 챙겨 먹으면서 변비도 고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속에서 유익균의 활발한 증식을 돕기 위한 유익균의 먹인데요. 유익균이 장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적당히 조율해서 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12주간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장 속의 활동을 도와 비만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서 장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엄마, 우리 이제 비키니 입고 바닷가 가자. 화이팅! 지금까지 요요 현상 없이 체중 유지를 잘하고 있는 주인공, 앞으로도 쭉 당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겠습니다. 야, 진짜 관리 잘하시네요. 그렇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유, 그 부럽네요. 비법이 이 안에 있다 이거죠? 네. 뭐지? 장 건강.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 그러면 이제 소화기관이면서 이제 변과 같은 것들의 배출기관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 장이 건강해야지만 요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장에 살고 있는 비만균. 비만균의 이름이 퍼비큐티스인데요. 네. 이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요요는 자꾸 따라오게 되고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장에는 1g당 이 균의 개수가 1000억 마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지방세포를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뭐 비만균에 해당되는 퍼미큐티스하고 유익균에 해당되는 박테로이데테스의 분포량에 따라서
살이 더 잘 찔 수도 있고 잘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실제로 연구해 보면요. 비만한 사람들이요. 이 유해균, 비만균이 마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비만균인 퍼미큐테스는 몸속에서 이 당분의 발효를 촉진시켜 갖고 지방을 자꾸 생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요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늘 아래 두 군주가 없는 것처럼 이 장 속에 이 두 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해균이 늘어나면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익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은 줄어들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익균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는데 지금 차 박사님 말씀대로 비율이 항상 바뀌거든요. 이 비율 때문에 체중 감량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는 거는 사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비율 때문에 살이 찌고 빠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5kg 이상의 아주 많은 양의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고 네. 또 과거에 했던 연구지만 쥐한테 뭐 유익균을 줘보기도 하고 유해균을 줘보기도 하고 이 비만균과 유익균을 각각 나눠가지고 줘봤더니 비만균이 투입된 쥐는 오히려 체지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만균 대신에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유익균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용해야지만 유익균이 좀 잘 늘어나는데요. 자, 이것을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일단 한번 마셔보도록 하시죠. 이거요? 네, 이거. 이거 마실만해. 맛있어요. 그렇죠. 그냥 음료 같기도 하고 상큼해요. 맛있는데요? 그 정체가 뭔지 알려주세요. 자, 이것의 정체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유산균의 먹이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는요, 우리가 장 속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도움이 되는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에너지원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균들도 뭔가를 잘 먹어줘야지만 증식도 하고 균수도 늘리고 자기의 비율도 늘리기 때문에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거니까 잘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해주면 유해균의 성장도 많이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특히 무엇보다 염증 발생 또 독소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게 아커만시아 이 뮤시니필라라고 하는 균이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스스로 점액질을 분비하면서 장 점막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 환경을 좋게 해주면은 유익균이 얼마나 늘어나요? 그렇죠. 이게 뭐 얼마나 늘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최적의 환경 상태에서 한 마리의 유익균이 하루 동안 2,500억 마리까지 증식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건을 잘 만들어주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넣는 것이 참 좋은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2,500억 마리나 되더라도 결국은 뭐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줘야 유해균도 따라서 생장이 억제되고 유익균은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균, 생유산균을 먹는 거 이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우리가 장에 가서도 먹을 게 없으면 증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영양분을 잘 넣어주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하니까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4일 만에 유익균이 비피더스균이 7,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로 15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비만균 같은 유해균이 40%까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럼요. 유익균이 많아지니까 장 청소도 되고 장도 깨끗해지겠잖아요. 네. 실제로 12주간 이 유익균을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하게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이 진짜 감소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네. 근데 식사만으로는 이게 안 됩니까? 따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유산균 같은 거 먹게 되면은 담즙이나 위산에 의해서 유산균이 죽어서 살아서 장까지 가기가 좀 어렵고요. 또 우리가 음식 속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의 함량이 좀 적기 때문에 따로 좀 챙겨 먹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속에 소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요. 뭐 어떤 분해나 어떤 파괴 없이 장까지 도달할
조절하기 때문에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프리바이오틱스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몸이 좀 가벼워지고 뱃살이 좀 줄어드는 느낌 들어요. 실제로 BMI 지수가 18.5에서 27.4에 해당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주간 매일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게 했더니 이 공복감은 줄어들고 포만감은 또 늘어서 식생활 습관까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이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예인 씨하고 제가 판넬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똑똑하게 먹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중요해요. 그렇죠. 함께 먹어야 되는데 무엇인지 보시면 물과 함께 먹어라. 네, 실제 만성 변비 환자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70%가 변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의 중요한 전제 조건, 바로 물인데요. 물을 하루에 2리터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배변의 빈도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요. 물과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물에 타 먹었는데 맛도 괜찮았고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을 확인하란데요. 뭘 확인하면 좋을까요? 보시면 함량을 확인하라. 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루 섭취 권고량은 3에서 8g입니다. 그런데 프리바이오틱스의 함량이 낮다면 먹어야 되는 양이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효과로 본다면 제품에 있는 함량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적게 먹으면 효과가 아예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량을 항상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요, 뭐 가스가 찬다거나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에 3에서 8g 정도 이 적정량을 항상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좀 쪘다고 해서 그때만 바짝 다이어트를 하거나 또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거나 먹고. 네. 이러면 정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네, 맞아요. 그건 경계해야 되겠어요. 네. 적절한 운동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장이 관건이에요. 장 건강을 지켜야 살도 뺄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요 없는 다이어트 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비 오는 거면 이거 장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장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날씨가 변덕이 참 심하더라고요. 오늘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꽤 많이 오고요. 내일인 토요일부터는 또 말이 확 갠다고 합니다. 날씨 참 좋다고 하니까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